안녕하세요, 머니하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영상 보셨을 거예요. 소득 대체율이 어떻게 되고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말미에 얘기했던 거에 조금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34만 원씩 넣으라고 해서 넣고 있으니까 중간은 가겠지, 이런 생각이요. 은행원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상품이 고객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상품일까요? 좋은 상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수료 1%만 차이가 나도 나중에 은퇴할 때 혹은 은퇴하고 나서 돈을 굴릴 때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굳이 왜 이렇게 비싼 상품들을 안 하고 내가 좀 부족한 거를 찾아가지고 메꾸는 방식으로 해도 노후를 준비할 때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했을 때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건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선택지가 뭐뭐뭐가 있다. 이거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잖아요. 연금 제도. 첫 번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편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시죠? 숙제를 안 내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그 다음 세 번째, 개인연금이 있어요. 개인연금. 그 다음 네 번째,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개인적으로 모으는 거. 그냥 하는 것. 요거 또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 은퇴할 때 돼서 그 돈으로 쓰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제가 얘기했던 ISA 계좌로 돈을 모은 다음에 연금저축으로 넘기는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플러스 알파는 뭐 여기 선택지에 들어가긴 좀 그렇죠. 여기서 자산관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진짜 뭐 연금 제도 이런 것까지 찾아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3층 연금 제도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실제로는 주택연금이나 그냥 모으는 것도 있기 때문에 5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뭘로 더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국민연금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이거는 따로 영상을 편성을 할게요. 여기는 지금 숲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자, 이겁니다. 자, 1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1번 국민연금에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어요.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드는 건 아니고. 두 번째,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방법이 있어요. 늦게 받기. 늦게 받으면 내가 수령하는 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더 많이 쳐줘요. 1년 늦게 받겠다, 5년 늦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 국민연금 영상 얘기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뭐 안 내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사회초년생인데 저 이직할 때 뭐 국민연금 안 냈었는데, 이런 경우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돈 모으는 관점에서 국민연금이 없어지든 제도가 어떻게 되든 이거는 다음 문제예요. 그냥 이 상품이 괜찮다 안 괜찮다 이것만 따져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어떻다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상해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투자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에 괜찮으니까. 예적금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에 예적금이 괜찮으니까 머니아이가 뭐라고 하든 예적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 건데, 국민연금은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지 않고 뭐 정치적으로 없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냥 국민연금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떼버리면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DB형을 선택한 회사가 있을 거고 DC형을 선택한 회사가 있을 거예요. 각각이 이제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바꿔주겠다,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DB형만 해야 돼서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회사도 있어요. 여기도 세 번째 선택지가 있는데, IRP에 추가 납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추가 납입.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태기하는 거다. 근데 내가 태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태기를 해준다. 그 다음에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연금 저축 상품이 있고 그냥 이제 연금 보험 상품이 있어요. 연금 보험. 연금 저축 안에도 연금 저축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금 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연금 보험 안에도 그냥 이제 연금 보험이 있고, 그냥 투자를 할 수 있는 변액
뭐 연금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분류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도 세금 혜택이 있고 연금보험 쪽도 세금 혜택이 있는데 과세가 언제 되는지가 또 달라요.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연금 파트 얘기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선택지가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처럼 주택연금이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12억 이하인 아파트, 12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12억 이하다 하면은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연금 형태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좋은 게 뭐냐면 받다가 내가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은 내 자식들한테 비과세로 넘길 수가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모을 때도 주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뭐 부동산 투자를 더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무한대 표시로 넘어가겠습니다. ISA 계좌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도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참고하세요. 대부분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뭐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마 재테크도 뭐 공부를 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5년,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자산을 모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이 달라져야지 좋은 세상 아닌가요? 네, 여기서 주의사항을 얘기를 할게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한테 보험을 판매하거나 펀드를 판매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교육 강의만 할 거예요. 수업만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머니아이가 A부터 Z까지 다 이제 비교를 하고 전반적인 것들을 내용을 공부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강의를 더 들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 때도 대충 안 찍겠죠? 대충 안 찍겠죠. 진짜 도움되는 정보를 드려야지. 요즘 사람들 똑똑하니까. 그래야지 뭐 나중에 뭐 강의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니까.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라는 점이에요. 주의사항을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은행이나 뭐 증권사에서 상담을 받고 연말정산 혜택에 34만 원씩 넣으면 매달 그러면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 그래서 가입을 하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저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으로 이미 연금이 꽤 준비가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1주택을 지금 마련할 그 시기여가지고 주택을 마련해서 주택연금으로 치환을 해주면은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일부랑 그 다음 주택연금을 하면은 어느 정도 노후 준비가 되는데 거기다가 연금에 투자해가지고 돈이 묶이고 수수료 같은 것들을 증권사에 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하다고 하면은.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하지 않고 막 연금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준비한 연금들이 얼마가 될까를 측정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수강생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 솔루션을 돌려보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에 내가 돈 좀 모은 거 하면은 끝난다. 그래서 막 개인연금 복잡하게 막 들지 않아도 되더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필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 드려요. 저는 그리고 관점이 돈이야 당연히 뭐 1억이 있고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고 많으면 당연히 좋죠. 이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 돈으로 뭘 할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관점은 그래요. 돈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처럼 뭐 제가 하고 싶은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뭐 제가 뭐 살고 싶은 뭐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돈을 그냥 무작정 엄청 많이 불리는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연금도 당연히 다다익선이긴 한데 그 연금을 모으느라고 지금의 뭔가를 많이 포기하게 되면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돈을 지금 욜로처럼 엄청 써라 이게 아니라 내 생각보다 많이 연금이 모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너무 포기하면서 살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의사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ISA 계좌에 투자하는 것보다 연금 저축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세금 파트예요. 세금 같은 경우는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그 서민형이냐 일반형이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비과세 플러스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요. 분리과세는 이제 9.9%입니다. 근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연금소득세라는 걸 또 떼요. 그러니까 내가 연금 받는 시점에 뭐 예를 들어서 60세에 은퇴를 하고 연금 저축에 있는 상품들에 연금을 받는다 하면 연금 소득세가 떼진다는 얘기예요. 연금 소득세가 나가요. 3.3에서 5.5%가 나갑니다. 나이대별로.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 연금 소득세가 3.3에서 5.5가 떼지면은 당연히 연금 저축이 더 좋은 게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시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ISA 계좌에 100만 원을 넣고 혜택을 받는 거랑 연금 저축 계좌에 매달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이제 돈도 쌓이고 투자 수익률도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10억이 됐을 때 거기서 3.3% 떼는 거랑 당연히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10억에 3.3% 떼는 거랑 지금 뭐 1000만 원에 9.9% 떼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연금저축이 더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더 많이 불어날수록 소득세를 많이 뗄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연금저축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드려요. 근데 주의사항 2개까지 얘기했죠. 연금소득세라는 것도 떼는구나.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이만큼 있고 분리과세라는 걸 해서 세금을 떼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금제도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뭔가 재테크를 하든 쇼핑을 하든 당연히 정답은 없겠지만 인생에서 다른 것들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고려를 해봤다 하면 이 선택을 쭉 밀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남들 좋다고 하니까 유튜버 너무 좋다고 하더라 퇴사 유튜브 시작해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큰 숲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국민연금에 대한 제 견해, 그 다음에 뭐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뭐 100%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